이 지역 10년 전 도시개발 사업이 취소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크게 있었던 곳이죠. 토지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해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던 곳. 이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산시 방축동에 진행 중인 방축지구예요. 방축동은 한때 개발의 꿈이 사그라진 곳으로 많은 이들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항상 기회가 따라오죠. 오늘은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방축동에 최근 충남개발공사가 발표한 가칭 아산시 충남북부권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약 30만 평 규모로 아산시 방축동 일대를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오늘은 방축지구의 개발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번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과연 이 사업은 아산 서부권 개발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고고! 방축동 하면 생각나는 그곳, 바로 신정호죠. 이 시작은 농업용 저수지인 마산저수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신정호의 그 공식 명칭이 바로 마산저수지거든요. 이 저수지는 1927년 일제강점기에 준공되었고 그 시절 신정관이 위락시설로 이용되면서 신정관, 인근의 저수지라는 이름의 신정호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정관은 나중에 민간에 이양되어 온양 관광호텔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정호는 아산의 경제 호황을 상징하는 주요 관광지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면서 신정호는 장기 침체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시작된 것이 바로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아산시 방축동 일대의 총 사업비 989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약 2,000세대 정도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어요. 2010년에 개발계획 승인과 구역 지정까지 마무리되었고 2013년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였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 사업 장기화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사업은 결국 취소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2014년이었어요. 그 후 신정호 구 관광지 상가 주민들은 신정호 관광지 일원의 개발을 계속 요구했고 이에 따라 방축지구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신정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이로 인해 신정호 북측에 위치한 현재의 상가들이 완성된 겁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최근 사업을 제안한 충남개발공사가 충남도의회에 우리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업 시행 동의해주세요 라고 하는 시행 동의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1원 온양동 서측에 위치해 있고 아산시청과 온양온천역이 가까운 지역으로 남측으로는 신정호가 접하고 있죠. 과거 방축지구보다 규모를 오목천 경계까지 확장을 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무려 30만 평 정도 되고요. 총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로는 약 8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중 용지비만 4,800억 정도로 현 시점에서 예상 보상가는 1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사업은 약 15,000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세대수로는 6,66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향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혼용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충남개발공사가 전체를 수용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구역 내부에 위치한 수영장은 개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방축지구를 위해 중단한 상태입니다.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3년 2월 27일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9월 22일에는 타당성 검토 심의를 거쳤어요. 타당성 검사에서 BC,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70, PI, 정책성 지수는 0.99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쇠퇴한 아산시 원도심의 도시재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향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4년 4월 28일에
도의회 의결을 받고 2024년 12월 중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예상 보상 시점은 25년에서 26년이며 착공은 그 이후인 2026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 12월에는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부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지역 등은 향후 변경이 가능하니 도로 구조와 그로 인한 투자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좌측은 구 방축지구, 우측은 현 방축지구입니다. 방축지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주출입구예요. 곡교천로가 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출입구로 예상이 되며 이는 이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던 중요한 요소예요. 이곳에 교차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향후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 유동인구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물론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닌 외부겠죠. 이와는 별개로 좌측에 있는 도로는 변경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신정호 쪽으로의 연결은 꽤나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전 계획에서도 유사하게 이쪽으로 교차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 상황에서의 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는 북측의 온양대로와 남측의 남부로가 있는데요. 이 두 개만으로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럼 도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신정로에서 용화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이곳도 끊어져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단절 구간에 대한 회복도 할 수 있고, 물론 이 도로의 노선은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개설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투자 포인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로, 방축동에서 용화동까지의 도로가 개설된다면 교차로 예정지 인근의 토지 가치는 분명 상승하게 될 거예요. 투자 포인트를 벌써 3개나 말씀드렸네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취소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 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말이죠. 도로 구조와 이동 흐름은 부동산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에는 이런 요소들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요. 아산시는 그동안 탕정 등 동부생활권의 발전에 주력을 해왔어요. 이 지역의 개발은 아산시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해왔죠. 하지만 아산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서부생활권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생활권은 이전 서부첨단산업단지와 방축지구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리먼 사태 이후 취소된 사업들이 많았던 곳이죠. 최근 들어 동부생활권의 집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개발 사업자들은 조금 더 저렴한 중심생활권의 서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신창 지역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만약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동부생활권과 함께 온양동 서측은 아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축지구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방축지구는 아산 중심생활권 서측 개발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은 아산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축지구의 진행 상황은 중요한 사안이에요.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중심생활권 서측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니까요.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